호주가 보유한 숫자는 인공호흡기 2,000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리슨 총리가 추가로 2,000대를 추가로 하겠다. 이 PD님. 네. 이탈리아 의료진들이 네. 그 인공호흡기 부족 사태로 이제 먼저 온 고령 환자보다는 젊은 환자들한테 인공호흡기를 주고, 네. 그 이유는 이제 생존율이 더 높기 때문에 네. 그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호주 애들도 다 너무 새드 스토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환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뭔가 비윤리적인 선택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충격을 준 적이 있는데요. 네. 이 관련된 이야기 좀 부탁드려요. 네, 이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네. 인공호흡기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는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게 네. 인공호흡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가 인공호흡기 확보 전쟁에 이제 돌입했는데요. 네. 확진자 치료 과정에서 인공호흡기 부족으로 대규모 사망자를 낳은 이탈리아의 의료 시스템 붕괴를 네. 목격했잖아요, 다들. 네. 그래서 각국 정상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국민 치료를 위해서 재고 확보에 나섰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증시에서 인공호흡기 글로벌 공급업체 그리고 네. 한국 업체까지 네. 주가가 또 폭등하는 현상도 일어났다고 해요. 또 장례 업체도 주가가 폭등했다는 네, 그런 얘기가 그런 있습니다. 얘기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네. 각 주지사들이랑 상회의하는 곳에서 네.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인공호흡기를 확보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주문하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네. 방치할 경우 미국 내에서 최대 2억 명이 감염되고 170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니 정말 어떻게 170만 명 사망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이게요. 미국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거지. 네, 호주도 네. 역시 이렇게 비슷하게 아 그래요? 예측을 한 거죠. 비슷한 퍼센티지로 비율이 비슷한 따지면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치사율로 따지면 미국이 더 적게 지금 사망자를 네. 낸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네. 저번 주에 호주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60% 감염에 1% 치사율로 계산했을 때 네. 호주가 1,500만 감염에 15만 명 사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저번 주에. 근데 미국의 지금 이야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하면 미국이 3억 2천만 명 정도가 인구예요. 그리고 네. 최대 2억 명이 감염된다고 이야기한 거니까 네. 이것도 역시 60% 감염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네. 호주도 최악의 시나리오도 60%였고 네네. 미국도 60%로 되는 거나요?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고요. 네. 의학계에서는 60% 감염이 되면은 집단 면역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60%로 이제 보고 상정해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은 중국 후베이성 사망자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네. 전체 감염자에서 85%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 없이 치유될 수 있었지만 나머지 15%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고 특히 5%는 인공호흡기 처치가 필요한 중증 환자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미국은 최대 2억 명이 감염될 것을 기준으로 5%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의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처치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현재 미국 의료시설 내 확보된 인공호흡기는 6만 2천 개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중 중증 환자가 급증할 경우 인공호흡기가 턱없이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그냥 호주는 최악일 때 1,500만 명이 감염될 것으로 예상하고 네. 인공호흡기 필요한 퍼센티지가 아까 5%니까 네네. 75만 명. 네. 호주가 75만 명. 네. 15만 명이 1%니까 네. 75만 명이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네네네. 그럼 호주가 보유하고 있는 인공호흡기 숫자는 몇 개 정도 돼요? 네,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네. ABC 뉴스에 따르면 네. 현재 보유한 숫자, 호주가 보유한 숫자는 인공호흡기 2,000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리슨 총리가 추가로 2,000대를 추가로 하겠다. 그래서 4,000대가 목표 보유 대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2,000대 추가 인공호흡기를 어떻게 구할지는 모르겠지만 구했다고 치고 앞에서 5%의 감염자가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추정했잖아요. 네. 5% 정도가. 그럼 인공호흡기가 4,000대가 있다라고 치고 수치적으로 호주가 감당할 수 있는 감염자의 수는 8만 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호주의 최악의 경우의 수가 1,500만 명이 감염될까라고 추정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뭐 최악의 경우가 뭐 한꺼번에 감염될 리는 없지만 네. 동시간대 감염될 리는 없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목표로 4,000대는 정말로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뒤에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인공호흡기 확충을 위해서 현재 국방물자생산법까지 발동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은 호주랑 인구 대비해서 이미 약 2.5배 정도의 인공호흡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호주는 인공호흡기 구비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2,000개면 너무 작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심각해 보이고요. 그러면 인공호흡기 확충을 위해서 각 나라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영국은 자국에 생산기지를 둔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자동차가 아닌 인공호흡기를 제작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지금 이제 고민 중에 있으니까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 전쟁 시기에도 뭐 자동차 회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군수물자를 제공해주는 변모하기도 했었으니까 뭐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 GM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필요한 인공호흡기 생산을 강제하는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한 거예요. GM한테. 네. 그런데 이제 이 국방물자 생산법이 뭐냐면 1950년대 한국전쟁 시절에 만들어진 국가 안보 등에 필요한 핵심 재료, 상품 생산을 민간 기업 등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 뭐 이런 거예요. 이걸 대통령이 진행할 수 있는 법인데 이번에 그걸 사용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뉴욕주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기계가 한 대가 한 명의 그 인공호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개조해서 환자 2명을 치료할 수 있도록 기술을 승인했어요.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잘 개조가 된다면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각국이 인공호흡기 생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다른 바이러스랑은 다르게 코로나19가 특히 인공호흡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 코로나19 확진자는 그 심한 폐렴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까지 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는 폐렴과 매우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는데 그중 하나가 환자가 폐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심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 위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폐렴은 통상 3, 4일 정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반면에 그 코로나19 환자는 11일에서 21일 정도 산소호흡기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산소호흡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죠. 네. 자, 그럼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번엔 가짜뉴스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코로나 초반에 우리 이스투디오 관련 가짜뉴스가 떠돌아서 실제로 상권이 많이 위협을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며칠 전에 우리가 또 사회적 거리, 또 커머셜에서 사회적 거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거 관련해서 무슨 땡땡마트에서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않아서 벌금을 맞았다. 그래서 업소는 4,000불을 맞았고 개인은 400 뭐 이런 얘기. 600불인가 뭐 400불. 그런 카톡이 돌았는데요. 카톡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전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모든 카톡에서 빠져 있습니다. 괜히 위너가 된 듯한 그런 느낌. 아니, 난 너무 약간 소외감 느껴. 이 카톡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이렇게 확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니죠?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저도 나중에 들었어요. 네, 그래요. 마트에다 전화를 해볼 수는 있는데 당연히 그 마트 사장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게 뻔하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이냐 아니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간에 호주 한위 사회뿐만 아니라 네. 어디서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정보의 위생이 네. 손 씻기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정보의 위생이. 네. 네. 계속 세척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BBC 뉴스는 네. 나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보를 처음으로 받게 되었을 때 대처하는 법을 기사로 썼어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네. 네. 첫 번째는 일단 멈추고 생각하라입니다. 네. 이제 정보를 받았을 때,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땡땡마트가 벌금을 받았다라는 정보를 얻게 되면 네. 일단 멈추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까먹지 않을까요? 아, 그럴까요? 이런 정보는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절대 까먹지 않는 정보예요. 그래. 네. 그럴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정보를 얻게 되면 이 가족과 친구를, 네. 친구들에게 빨리 이런 정보를 나눠주고 싶잖아요. 네. 알리고 싶고. 하지만 제1원칙은 우선 멈추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 의심이 든다면 이제 확인해라. 뭐 이게 제1원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직녀님이 네. 이야기해 주시죠. 네. 두 번째는 출처를 확인하라. 네. 공유하기 전에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출처가 친구의 친구, 가족의 동료의 이웃 이렇게 먼 경우라면 네. 나쁜 정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보내는 정보 중에 자기가 본 건 아니고, 야, 내 친구의 친구가 봤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카톡에서는 주로 출처 없어도 막 네. 공유해도 네. 뭐라고 하는 건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몇 번 뭐라 그랬는데, 관계가 끊어지더라고요. 몇 번 뭐라 그러니까. 아, 저는 그래서 카톡방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카톡방도 많이 나왔고, 네. 네, 좀 공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그 세 번째는 가짜일 수 있는지 의심하라는 거였어요. 가짜 뉴스는 이 정부의 공식 계정이나 언론까지 사칭할 수 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출처인 것처럼 아무리 캡처 화면을 이렇게 띄워놓더라도 이게 조작했을 수 있으니까 정보가 의심되면 출처도 의심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확실하지 않으면 공유하지 말라는 건데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새로운 정보를 받으면 무조건 공유하는 네. 되게 놀라운 속도로 퍼나르는 그런 또 재주가 있잖아요. 그런가요? 혹시나 사실일 수 있으니까 공유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공유는 하지 말고 그렇죠. 혼자만 의심하면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 가짜뉴스로 인해서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항상 유념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공유하거나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보가 있으면 꼭 확인을 거쳐서 현명하게 공유했으면 합니다.